네, 오늘 종근당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실적과 비교하면 올해는 좀 뭐랄까 주춤해 보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2024년 실적만 놓고 보면요. 2023년보다는 좀 부진해 보일 가능성이 커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작년에 그 CKDX510 기술 수출 계약금 있잖아요. 노바티스에서 받은 거. 그게 한 1,000억 원 정도가 일회성으로 딱 들어왔기 때문이죠. 아, 작년 그 계약금 때문에. 네, 그게 빠지니까 올해 이익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게다가 예전에 수익성이 꽤 좋았던 K캡 공몽 판매 계약이 종료됐잖아요. 네, 맞아요. K캡. 그 대신 이제 고덱스나 팩스쿨루 같은 새로 들여온 상품들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원가율이 거의 60% 후반까지 올라갔습니다. 60% 후반이면 꽤 높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진 압박이 좀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연구개발비도 이게 뭐 줄이 쓴 없는 부분이니까요. 연간 한 1,700억 원 이상 매출의 한 10% 수준은 계속 유지할 걸로 보이거든요. 1,700억에서 1,800억 정도 예상되죠.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감안하면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수준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뭐 작년 계약금 효과나 K캡 종료 영향 이런 건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고덱스나 팩스클루 같은 품목들을 도입하면서 전체 매출, 그러니까 외형 자체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매년 그렇게 1,700억 원 넘게 R&D에 투자하는 건 뭐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종군당이 예전에도 신약 개발 성공시킨 경험이 있잖아요. 네, 물론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R&D 투자는 당연히 필수적입니다. 과거 성공 사례도 있고요. 하지만 신약 개발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성공 확률이 낮고 또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거든요. 당장의 어떤 수익성 악화랑 맞물려서 이렇게 대규모 R&D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건 단기적으로는 좀 재무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러면 가장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파이프라인 CKD510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이게 노바티스에 기술 수출되면서 계약금만 1,000억 원을 받았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성과 아닌가요? 그리고 지난 5월에는 미국 FDA의 임상 이상 시험 계획 IND라고 하죠. 이것도 신청했고 또 70억 원 마일스톤도 받았다고 하고요. 네네. 계약 규모나 초기에 들어온 계약금, 마일스톤 같은 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게 어떤 병을 치료하는 약인지, 그러니까 적응증이라고 하죠. 그게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아, 아직 적응증이 미공개 상태죠.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적응증이 뭐냐에 따라서 약의 시장 가치나 성공 가능성이 정말 크게 달라지거든요. 뭐 9월에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또 지연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의미 있는 규모의 마일스톤이 들어오려면 그건 빨라야 2026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2066년이요? 아직 좀 시간이 남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뭔가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신약의 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CKD510 말고 다른 파이프라인들도 좀 있지 않나요? 그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CKD70이랑 또 요즘 아주 핫한 ADC,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하죠. CKD703, 이것들도 다 임상 1상에 들어갔잖아요. 네. CKD792, 703 둘 다 임상 1상을 진행 중인 건 맞습니다. 뭐 긍정적인 부분이죠. ADC도 유망한 기술이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점은 이게 임상 1상이라는 겁니다. 아직은 정말 초기 단계라는 거죠. 초기 단계다. 네. 이게 실제 약으로 개발되기까지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실패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CKD702만 해도 구체적인 개발 방향은 내년에나 정해질 거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기대감보다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훨씬 크다고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약 개발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엄청난 계획 있잖아요. 배고 신도시 투자. 최대 2조 2천억 원 규모로 바이오 연구단지랑 생산 공장까지 짓는다는 거죠. 특히 이게 곧 특허 만료되는 대형 바이오 의약품들의 복제약, 그러니까 바이오 시멜러 시장을 겨냥하고 더 나아가서는 위탁 생산, CMO 사업까지 염두에 둔 투자라는 점에서 뭔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실히 확보하라는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토지 대금 1,000억 원도 이미 냈다고 하고 자금 조달도 뭐 유상증자 없이 자체 현금이랑 저금리 회사채로 한다고 하니까 재무 부담 우려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계획의 규모나 비전 자체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바이오시밀러나 CMO 역량을 갖추는 건 분명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나온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단계별로 나눠서 투자할 건지 아니면 한 번에 할 건지 또 정확한 일정 같은 것들이요.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은 안 나왔군요. 네, 언론에 나온 그 2조 2천억 원이라는 것도 사실 시흥시가 제시한 최대 상한선일 뿐이지 실제 투자 규모는 뭐 그거보다 훨씬 작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획 자체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뭐 저금리 회사채나 보유 현금을 쓴다고 해도 조단위 투자는 어쨌든 상당한 재무적 부담이 따릅니다. 그리고 투자를 했는데 그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칠 위험, 즉 실행 리스크라는 게 항상 존재하죠. 그렇군요. 종합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기대 요인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도 현재 주가가 좀처럼 험을 못 받는 이유는 결국 방금 말씀하신 여러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CKD 510의 적응증 공개가 늦어지는 점, 또 임상 데이터 업데이트가 좀 부족한 점, K캡 계약 종료 이후에 수익성 압박이 커진 점, 배고 투자의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온 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봐야겠죠. 최근에는 또 그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성 이슈 때문에 변동성이 커진 측면도 좀 있고요. 아무튼 이런 불확실성들이 좀 해소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오르는데 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존 사업들, 뭐 천안공장이나 인도네시아 법인 같은 곳에서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미래를 위한 R&D나 시설 투자는 계속 꾸준히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다가 CKD 510 적응증이 딱 공개된다거나 배고 투자 계획이 구체화되는 그런 확실한 어떤 촉매제가 나타나면 기업 가치가 확 재평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네, 뭐 그런 잠재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국 종근당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전통적인 제약 사업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가져가면서 동시에 신약 개발이나 대규모 투자 같은 고위험 고수익 전략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잘 맞춰 나가느냐, 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근당의 현주소와 또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과 또 신중한 시각을 오가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종근당이 이런 불확실성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또 극복해 나가는지, 특히 그 CKD-510의 적응증 공개 시점이나 배고 신도시 투자가 구체화되는 과정 같은 것들을 계속 주목해 보시면 앞으로 기업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계속 한번 추적해 보시면서 스스로 판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